자, 일단은 지수예요. 1-1 지수가 될 거고,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수가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자, 요 내용이에요. 일단은 거듭제곱이 있어야 돼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건데, 요런 거야. a 곱하기 해서 a를 n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a의 n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 n을 보고 지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의 용어는 밑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밑과 지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 같은 문자나 숫자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더라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지수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책 안 봐도 괜찮아요.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예요. m이 다 자연수예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랑 조금 다른 내용인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a의 m 플러스 n이라고 쓸 거고, 의미는 이거야.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번 곱한 거냐? m 플러스 n번 곱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지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a가 n번 곱해져 있는데 거기에 n제곱을 해주면 얘는 a의 n번을 곱한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게 거듭제곱이에요. 순서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책이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a랑 b랑 이렇게 곱해서 n제곱을 할 거야. 또는 m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따로따로 쓸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 네 번째는 분수로 되어 있어.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닌 거고요. a의 n제곱 분의 b의 n제곱 쓸 수 있다. 거꾸로 이렇게 해서 지수를 묶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면 될 거예요. 자, 별표는 책에는 2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 5번이라고 할 거고, 요거 아주 중요해요. 뭐 하는 거냐면은 a의 m제곱에서 a의 n제곱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자, m하고 n의 크기에 따라서 바뀔 거야. m이 더 크면은 그냥 a의 m-n제곱 개수만큼 곱해진 거라는 거고, 자, 책에는 1이라고 돼 있어요. m하고 n이 같으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은 요것도 적을 거야. a의 0제곱이라고 좀 적을게요. 왜? 같으면은 0제곱이거든, 지금 위에 걸로 따지면. 근데 이걸 안 배우는 이유는 지수가 지금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것도 좀 밑줄 그을게요. 자연수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얘기예요. 자, 거기에 이번에는 n이 더 크게 되면은 역수가 되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지수 법칙의 마지막 책에서는 두 번째에 나타낸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수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은 이 지수 단어를 전체적으로 다 배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수 법칙에서 뭘 변화시키냐면은 말 그대로 지수의 값을 변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지금 법칙은 자연수인데 이 자연수를 정수를 유리수를 실수로 해서 이렇게 지수를 계속 확장해 나갈 때마다 어떤 법칙들이 더 생기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수 법칙은 항상 자연수가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 정수도 이런 법칙을 다 성립하는 거고, 유리수도 이 법칙을 다 성립하고 실수도 당연히 다 성립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수체계라고 해서 요거는 좀 적을게요. 우리가 제일 수를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작은 범위. 자, 우리는 이 수체계는 수상 배웠으니까 복소수부터 좀 해볼까요? 복소수가 뭐냐면 제일 큰 단위예요. 복소수예요, 원래. 자, 집합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물론 뭐 안 배운 학생들도 있지만 이렇게 복소수가 제일 큰 단위가 될 거고, 크게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실수하고 여기를 실수로 하자. 허수하고.
그래서 복소수를 다른 말로 하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허수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요 안에 뭐 순허수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수상에서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요 실수는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얘는 또 크게 어떻게 나뉘어? 무리수하고 유리수로 나뉘죠. 이렇게 무리수, 유리수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누지 말고 크게 나눕시다. 실수인데 실수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무리수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순환하는 무리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럼 순환하는 것은 어디에? 유리수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순환하지 않는 거, 루트 2나 파이 같은 것들은 그냥 우리가 무리수에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유리수 안에는 또 누가 있냐면은 요 안에 정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정수 안에는 이제 자연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조금 좁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책에는 요 실수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의 성질은 정수도 가지고 있고 정수의 성질은 유리수가 가지고 있고 유리수, 무리수 성질에 실수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들도 항상 다 성립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집합의 기호로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림으로 그냥 눈으로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거듭제곱근 할게요. 자, 거듭제곱근인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가 있어. 제곱근은 배웠거든. 제곱근의 정의가 뭐였어? 제곱하여. 그치, 그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에서는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라고 해서 구했다고. 이게 이제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거듭제곱근은 그럼 얘는 거듭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외우면 되겠죠. 개념 정리는. 그러면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N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X의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찾는 거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뭘 구해? X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루트 A의 N제곱근 이렇게 쓸 거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거구나 라고 했었는데 중학교 때 했던 거 잠깐 살펴볼까? 우리 이런 거 배웠었다고. 4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거랑 제곱근 4를 구해라 이런 거 했었다고. 제곱근. 혹시 4의 제곱근 얼마야? 그치, 이거 뿔마 2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제곱근 4는 이 차이점 알겠죠? 이거 루트 3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제곱근하고 그 다음에 4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 4하고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풀었다고 생각해 주면 돼. 이 뿔마 2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x 제곱했더니 4가 나와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했잖아. 그래서 얘를 중간 과정을 내가 조금 집어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x가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로 인수분해돼서 이렇게 찾은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요걸 찾는 거야. 8의 세제곱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8이 되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x 세제곱이 8이다 라고 해서 찾는 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 수상해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근이 뭐냐면 2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끝이 아니야. 왜? 여기서는 우리 또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근이 몇 개 나오냐면 3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지금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구했는데 지금처럼 x가 2인 거 나왔어.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허근이 나와. 그러면 우리 세제곱근은 실근과 허근이 다 같이 나오는 거고, 거듭제곱근을 하면 항상 근은 몇 개 나오냐면은 n개가 나오는 거야. 그 중에 실근과 허근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어. 만약에 제곱근이었으면은 4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2개 이렇게 실근만 나오잖아. 근데 세제곱근 하니까 실근도 나오고 허근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거듭제곱근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은 항상 근 x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모 박스 거기 보면은 그 x가 항상 n개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x n제곱은 a의 근 x라고 써져 있는데 그 x가 몇 개다? n개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나눠서 쓰면은 그 안에다가는 실근과 허근이 있다 라고 적어줄게요. 실근 플러스 허근이에요. 그게 n개예요. 이렇게까지도 좀 적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좀 뭔가를 살펴볼 거예요. 뭘 살펴볼 거냐면은 그 중에서 거듭제곱근 중 실근에 초점을 맞춰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거야. 개수. 실근이 뭔지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개가 나올 거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는 누구에 영향을 미칠 거냐면 일단 식을 이렇게 쓸게. x의 n제곱은 a다 라고 이렇게 쓸게요. n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언제 배우냐면은 우리 혹시 복소수는 이런 거 배웠나요?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배웠었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냐면 실근인 거의 개수물, 그러니까 실근이란 얘기는 이 x가 실수인 것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우리 돌아와서 방정식을 함수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y는 x n제곱하고 y는 a하고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2차 함수로 따지자면 n에다가 2를 대입해서 x제곱하고 y는 a하고의 교점이 근이 될 거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좀 시켜줄 거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바뀔 거고, 또한 이 a는 양수, 0, 음수에 따라서 교점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한번 직접 해보자면 첫 번째 n이 짝수부터 해볼까? n이 짝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은 n이 2일 때 y는 x제곱 그리기 쉽잖아. 그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x축에 접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내가 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뀔 거야? a의 부호. 자, 아까 a의 부호 세 가지 한다 그랬어. a가 양수야. 그러면 y는 a랑 이렇게 만날 거야. 그럼 만나는 교점의 개수만 세보면 2개다. 이렇게 교점의 개수 세는 거야. a가 0이면 몇 개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에서 만날 거다. 1개. 그 다음 하나 더. a가 음수가 되면 몇 개에서 만나? 안 만나죠. 이게 y는 a. 그래서 얘는 0개. 따라서 결론은 자, 거듭제곱근인데 n제곱근이 이 n이 짝수이면 a가 양수이면 2개, 0이면 1개, 음수이면 0개. 뭐가?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동일하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찾는 거고요.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n이 짝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n이 4잖아. 그러면 y는 x 4제곱도 개형은 쟤랑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어, 쟤도. 이것도 y는 x 4제곱이고요. 6제곱도 이 그림, 8제곱도 이 그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접한다라는 거 여기서. 그리고 단지 얘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숫자 넣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결론은 자, n이 짝수이면 뭐다? 이렇게 해서 x축에 접하는 2차 함수꼴로 나온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면 될 거고, 두 번째는 n이 뭐라고 할 거냐면은 홀수일 때 할 거예요. 홀수. 자, 홀수 중에서 조금 그나마 1은 좀 그렇고 3인 거 해볼게요. n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y는 x 세제곱하고 그려봅시다. 선생님 저는 이거 세제곱 못 그리는데요 라고 하면은 x에다 뭐 값을 집어넣어서 그려보면 돼. 처음이니까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4고 3 집어넣으면 8이라서 여기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네, 마이너스 8. 2 집어넣으면 여기도 8이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서 3차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또 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이제? A의 부호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A가 양수일 때부터 해서 교점의 개수만 세는 거예요. 다 몇 개야? 한 개죠. Y는 A가 여기 있을 때 한 개. 0일 때도 한 개, 음수일 때도 한 개.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이 세 개 다 뭐다? 한 개다. 즉, n이 홀수이면 A에 관계없이, 뭐든 상관없이 항상 실근은 한 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예요.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은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나와요. 제일 어려운 건 아닌데 제일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모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이것 때문에 4점짜리로 나오면은 제일 베스트, 수능에서 4점짜리 나오면 제일 좋은 문제고요. 이게 원래는 수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이거를 바꿔서 표현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것만 알면 n이 홀수냐 짝수냐, 그 다음 a의 부호가 양수, 0, 음수에 따라서 실근이 몇 개인지 이런 거 찾아 나가는 거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연습하려면 선생님이 여기 문제집에 있는 거 좀 풀어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 13쪽에 보면은 개념 원리 익히기라고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조금 이따가 연습을 좀 할 수 있게 하고요. 아직 성질이 하나 남아 있어서 그 성질을 좀 할 텐데, 그 성질을 하고 나면 이제 완벽하게 다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뭐냐면은 양수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성질이에요. 자, 이 성질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용도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지금 계산하려고 지금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얘는 계산도 할 수 있지만은 뭔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성질은 요거예요. 양수예요, 둘 다. 그 다음에 n하고 m이 있을 거라고. 그럼 얘도 현재는 자연수예요. 그럼 첫 번째 성질은 이렇게 합시다.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자, 얘는 무슨 의미냐면은 A의 n제곱근이에요. 괜찮아요? 또는 A의 n 거듭제곱근이라는 의미가 될 거고, 얘를 n번 곱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가 되더라.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 A의 제곱근은 이거죠. 뭐 뿔마도 있겠지만 여기에 제곱하면 얼마야? A 괜찮아요? 이거 뭐냐면 우리 이거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걸. 여기에 2가 숨어 있는 거다라고 하고 우리 안 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져서 A다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사실 뭐 붙여줘야 될까? 절대값이 있어야 돼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뉘는 거야. 왜? A가 양수면 그냥,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라.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요.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는 뭐에 따라 바뀌는 거냐면은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절대값 붙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고, 얘는 양수, 음수, 아직 짝수, 홀수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A가 무슨 수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됐죠. 그래서 좀 이따 계산할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성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도 어렵진 않아요. n제곱근이랑 b의 n제곱근하고 곱하래요. 그럼 얘네는 한꺼번에 n제곱근을 써도 된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얘를 따로 쓸 수도 있지만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곱하기가 되면 뭐도 되는 거냐면 나누기도 돼요. b의 n제곱근하고 a의 n제곱근이 있어. 그러면 한꺼번에 b분의 a의 n제곱근이다. 어렵지 않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제 좀 별표 좀 칠게요. 네 번째부터는 이제 중요해. 뭘 하는 거냐면은 a의 n제곱근이 있는데 여기에 m제곱을 하래. 그러면은 얘가 똑같으면은 아까처럼 a가 되지만 이제는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n제곱근이 될 수 있는 거. 다섯 번째는 더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a의 n제곱근이 있는데 다시 한번 m제곱근을 하래요. 그럼 얘네는 뭘 해도 되냐면은 순서를 바꿔도 돼요. m제곱근을 먼저 하고 n제곱근을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그냥 a의 n제곱근으로 바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이런 거 쓸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중학교 때는 안 나오나? 루트 2에 루트가 또 있는 거는 안 나오죠. 여기서는 나올 거야. 여기에 지금 제곱근이 있는 거고요. 한꺼번에 쓰면 그러면 4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다란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 계산할 때 좀 필요로 할 거고, 여섯 번째도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a의 n제곱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여기에 p제곱을 할 거다. 그럼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p제곱근을 같이 써줄 수 있다. 똑같이 약분하는 개념이랑 동일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얘가 제일 많이 활용될 때가 뭐냐면 대수 비교. 누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거야. 예를 들어서 루트 2하고 3의 세제곱근하고 비교했을 때 2의 제곱근은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자, 얘네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기다가 대수 비교할 때 많이 활용된다라고 대수 비교라고 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6번에다가 대수 비교할 때 활용. 거기는 뭐가 좀 더 써져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 성질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예제 문제들은 좀 뒤에 있는 필수 예제를 선생님 풀 거고요. 지금 밑에 보면 이제 대수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되어 있는 건데, 대수비교는, 자, 메모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대수비교하는 방법, 이거 선생님 수업하면 항상 얘기하는데, 크기 비교하려면 뭐 해보라고 해요? 두 개를 뭐 해봐? 이거 내가 수상할 때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차. 대수비교는 빼보는 거야, 그냥. 차. 그래서 A 빼기 B를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A가 더 큰 거다. 이런 거 했었죠.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B가 더 큰 거다. A 빼기 B가 0이면 둘이 같은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기억나요? 제곱의 차. 누구한테 배웠지? 자, 얘는 단 조건은 양수인 조건이 있을 때만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야. 주로 제곱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면 그냥 a가 큰 수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머지 동일하니까 안 쓸게요.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뭘까? 네. 아니에요. b죠? b를 이용하는 거죠. b가 뭐냐면 나누는 거야. b 나누기 a를 했을 때 1보다 작냐, 크냐, 같냐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a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1보다 크면 b가 더 크다.
같으면 A랑 B랑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한 게 지금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배울 내용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똑같이 양수래. A, B가 양수야. 그러고 나서 뭘 비교하는 거냐면 A의 n 제곱근하고 B의 n 제곱근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얘가 더 크면 결론은 A가 더 큰 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든 거 여기다 해볼게요.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은 책에 있는 예를 들까? 루트 3하고 4의 4제곱근하고 누가 더 크니? 세제곱근이네요. 누가 더 크니? 이거 비교하래요. 그러면 뭘 활용하는 거냐면 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루트 안에가 큰 수가 크다라고 해줄 거야.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2가 있는 거고 여기가 같게 만들어주려면 6으로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최소 공배수. 그러면 여기에는 세제곱을 더해주면 세제곱근을 더해주면 되고 우리가 여섯 번째 성질에 의해서 아까 여섯 번째 성질에 의해서 여기 똑같이 세제곱을 해주면 되고 자 얘는 그러면 2 곱하기 3으로 만들고 제곱해주면 괜찮아요? 그럼 똑같이 뭐가 된 거냐면은 6제곱 근으로 만들어진 거고 3세제곱이니까 27, 4의 제곱이니까 16. 그럼 누가 더 크다? 왼쪽이 더 커서 결론은 루트 3이 더 크다라고 해주는 거다. 이게 대소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지수에서는 거듭 제곱한 것까지가 아마 가장 어려운 내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 자, 여기 좀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을 익히기 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수의 확장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지수의 확장은 아까 우리 지수 법칙을 배웠는데 그 중에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다 동일하게 가는데 5번만 계속 바뀌어요. 5번이 뭐였냐면은 기억나나?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나누기였나? m제곱 나누기 n제곱이었나? 거꾸로였나? 맞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배웠었거든. 그래서 지수가 뭐가 나오도록 한 거냐면 자연수만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지수의 확장이란 건 뭐냐면은 m하고 n을 이제 뭐라고 늘리는 거냐면 1번 정수로 먼저 바꾸는 거야. 지수를 확장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의 n제곱이 있는데 정수가 될 수 있는 n은 뭐냐면 여기서 새롭게 나온 것만 추가한 것만 외우면 돼요. A의 0제곱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거예요. 물론 자연수가 돼야지만 이렇게 될 거긴 하지만 근데 아까 이거 내가 써줬던 거 기억나? 얼마? 어떤 수든지 간에 0제곱은 1이야. 단 A가 0이 아닌 거. 0의 0제곱은 없는 수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없는 수야.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좀 특별해. 뭐냐면 얘는 결과는 이거예요. A의 n제곱 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을 의미한다라는 계산이 지수의 확장 첫 번째 얘가 아마 새롭게 나온 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걸 해보면은 내가 양변에 내가 뭘 곱해서 증명할 수 있냐면 A의 n제곱을 곱할 거예요. 이렇게 증명 방법인데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냥 요 하얀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좌변이 뭐야? A 0제곱은 얼마야? 1. 그럼 우변도 얼마야? 1. 그래서 성립한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모, 역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일단은 요거 먼저 하나씩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유리수예요. 유리수. n이 유리수라는 얘기는 자 요런 거야. A에 n분의 1 이렇게 쓰지 말고 바꿀게요. 지수가 유리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지수가 n분의 1, n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미안해요. 정수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n제곱근을 n분의 1로 써요. 괜찮아요? 그러면
A의 N분의 M제곱은 그럼 뭐냐면 A의 M제곱이고 N제곱근이다 이거예요. 증명하는 방법은 똑같이 양변에 N제곱 해버리면 같구나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결론은 이거를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이거를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앞에 있는 이 숫자를 같게 만들지 않고 통분하면 되겠구나, 최소 공배수로. 혹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어떤 게 좀 쉬워지냐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 루트 2하고 4의 세제곱근하고 누가 더 크니 비교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앞에 숫자 같게 만들어줬지? 이걸 활용할 거라고. 얘는 2의 몇 분의 몇 제곱으로 쓸 수 있겠어? 2분의 1. 얘는 4의 3분의 1제곱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2의 3분의 2제곱인 거야. 그래서 얘네 둘만 비교하고 밑이 같네? 그럼 얘네 둘 가지고 누가 더 크니? 비교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같게 만들어준 게 결국에 뭐냐면 얘를 통분하는 거야. 통분하면은 6분의 3제곱이 될 거고 2의 6분의 4제곱이 돼서 맞게 됐나요 우리? 아까 이 숫자가 다른가 보다. 3이었던 것 같아 아까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지금 뭐가 밑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 해서 꼭 얘를 이제 제곱근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모를 갖게 해서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정도로 바꿀게요.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가 된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아마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n분의 m.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네가 다 어디로 가? 분모로 가는 거라고. 역수되는 거야. 이 정수랑 섞어서 쓰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유리수일 때까지 해서 한 거고, 마지막 지수는 실수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 복수수는 안 써요. 허수는 안 쓰고 실수까지. 지수가 실수가 되면은 그냥 정수, 성질, 플러스 유리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면 돼요. 이거는 5번만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1, 2, 3, 4는 다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정수나 유리수에 해당하는 법칙들에.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나오는지만 하나만 예를 들고 할게요. 요거 나오는 거야, 요거. 5의 루트 2제곱 곱하기 25 루트 2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지수에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얘는 5의 루트 2고 얘는 5의 몇 루트 몇이야? 2 루트 2 괜찮아요? 5의 제곱이니까. 그럼 지수끼리 뭐 할 수 있어?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실수가 되면 무리수까지도 쓸 수 있더라. 요건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한데 18쪽에 있는 밑에 보면 보충학습이 있거든요. 그거는 유형일 때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거고, 계산하는 것도 좀 먼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페이지 가서 개념을 익히기 좀 문제 좀 풀어볼게요.